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의 요청에 의해서 추서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서, 가끔 듣습니다. 그렇죠? 추서.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추서라는 낱말이 예전에는 추정이다, 추존이다, 또는 추숭이다, 이런 식으로 쓰였다. 물론 내용이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만 뒤에서 보면 좀 구분이 됩니다만 이러한 낱말은 예전에는 이렇게 쓰이는데 지금은 이렇게 쓰인다. 예전에는 이러한 낱말을 쓰지 않았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말은 또 추탈이다, 추삭이다, 이런 낱말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추정, 추존, 추성 이런 것은 역사와 관련된 책을 볼 때 접할 수 있는 낱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추서, 추는 쫓아간다, 추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쫓아간다. 그리고 서는 편다, 펴낸다, 뭔가 베푼다는 뜻이에요. 뭘 베풀 때 차례가 있어요. 차례. 펼서, 차례서, 베풀서, 이러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추서라는 것은 쫓아가서 이미 1단계 일이 끝났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뒤쫓아가서 베풀어주는 것이 추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글자를 좀 더 살펴볼까요? 쫓을 추는, 자,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 이것과 이것이 이제 이러한 글자다. 아래에는 그칠지, 발지가 들어가 있다. 발지자. 지금은 이렇게 착받침이 들어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발지였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많이 해석이 달라집니다만 실제로 이것을 어떤 모양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의견이 크게 갈린다. 자, 우선 일반적으로 보면 발지자에다가 이것이 언덕부자다. 언덕부자. 그래서 합쳐서 이렇게 쫓을 추다. 언덕 위로 쫓아가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쫓아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저는 이 설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언덕이 아니다. 흙덩이의 모양이, 언덕이 이제 흙으로 쌓여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고기 덩어리다. 고기 덩어리. 고기는 어떤 때 쓰느냐. 이렇게 싸움을 하러 나갈 때 고기를 가지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하러 간다. 그래서 고기로 제사를 한 후에 적을 추격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쫓아간다. 자,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어느 것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자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주장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흙무더기냐 고기 덩어리냐 이렇게 보는 것이 있다. 우리는 옆에서 이렇게 한자를 공부한 사람은 그렇게 싸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험시험 갈 책에서 쫓아간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서자는 편다, 차례, 베풀다 그런 뜻이 있었죠. 글자를 보면 이건 나여입니다. 나여. 그리고 칠복이다. 예. 이 나여를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삽으로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모양이다. 네, 삽으로. 그 옛 글자를 보면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삽으로 이렇게 평탄하게 흙을 고르는 모양이다. 그리고 친다는 칠복자는 손으로 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그렇죠? 그래서 칠복을 더한 베풀서라는 것은 순서대로 평평하게 뭔가 땅을 넓힌다. 고르고 넓힌다. 그것은 베푼다, 편다, 차례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뒤쫓아가서 무엇을 베푸는 행위다. 그렇죠? 이미 지나갔는데 뒤에서 사후적으로 하는 것을 추서라고 한다. 사전을 보니 벼슬의 등급이나 훈장 따위를 죽은 후에 올려주거나 수여하는 것이다. 자, 요즘은 벼슬이란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 어떤 계급이나 직위나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것을 어떤 등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등급을 올려주거나 또는 훈장 같은 것을 주는 것을 추서라고 하는데 죽은 후에 하는 것이다. 예, 살았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나중에. 그래서 훈장을 추서했다. 1계급 추서를 했다. 올려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현재 쓰는 낱말이다. 현재 우리는 추서란 낱말을 많이 쓴다. 그렇지만 비슷한 낱말이 예전에는 추정이다, 추존이다, 추숭이다. 이런 낱말로 썼다. 그러면 이제 이 세 낱말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정, 정이라는 것은
정려한다, 보낸다는 뜻이에요.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중에 사후에 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전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낱말이다. 예전에 나라에 공로가 있는 벼슬아치에게 이것도 사후에 벼슬의 품격을 높여서 내리는 일이다. 높여주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추서와 비슷하죠. 자, 근데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종이품 이상인 벼슬아치에게 누가 종이품이 됐다. 근데 그 사람의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 또는 조부, 정조부에게 벼슬을 내린다. 종이품이 되면 그 본인은 종이품이 됐는데 돌아가신 그 아버지나 조부나 정조부에게 뭔가 벼슬을 주는 것, 그것도 추정이라고 한다. 네. 그리고 또 아예 관직이 없이 죽은 사람에게 관직을 주는 것도 추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첫째 거는 현재의 추서와 비슷하지만은 둘째, 셋째는 의미가 좀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 추정이란 말은 추은봉정이다. 은혜를 뭐 나라에 큰 일을 했겠죠. 은혜를 사후에 나중에 뒤따라가서 봉하고 정한다. 여기에서 추정이란 말이 생겼고 또 봉자를 따서 추봉이라는 그런 말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것인데 추정이 되어 받은 관직명 앞에 나중에 추정이 돼서 받은 관직명 앞에는 이 정자를 쓴다. 정자를 붙여서 적는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받은 관직과는 구분한다. 자, 어떤 사람이 관직을 적을 때 돌아가시고 관직을 적을 때는 현직에 뭐 적겠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추정을 받았다 하면 정하고 또 이제 관직이 붙는다. 그렇게 구별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정이라는 것은 일단 조금 알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벼슬아치에게 관리에게 얘기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추존이다. 존은 이제 높을 존이다. 존귀하다. 그렇죠. 존중한다 할 때 이거는 왕위와 관련된 것이다.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이에게 임금의 칭호를 주던 일이다. 보통 벼슬아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왕이 되지 못하고 죽었다. 그때 왕으로 이렇게 칭호를 주는 것을 추존이라고 한다. 네. 그리고 또 예전에 제왕 마찬가지입니다. 제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높이는 뜻으로 제왕의 칭호를 주는 일을 이루던 말이다.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라든지 또는 뭐 나중에 여러 가지로 해서 어쨌든 왕과 같이 대접해주는 그때는 추존이라 한다. 같은 말로 추숭이라고 한다. 숭상한다. 그렇죠. 숭고하다 할 때 숭자예요. 추존이나 추숭. 그럼 앞에 추정과 추존이 확실히 다른 것은 이제 임금으로 올리는 것은 추존이다. 일반 벼슬아치에게 관련된 것은 추정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세 개. 추서는 현재 쓰는 말이다. 비슷한 의미로 예전에 쓰던 것은 추정이다. 이것은 벼슬아치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존과 추숭은 임금으로 대접해 주는 것을 얘기한다. 이 두 낱말은 지금은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추서라는 것을 검색해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4번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뭐 계급을 올린다든지 또는 훈장을 준다든지 그런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정 300번 넘게 나온다. 추존도 160회, 추숭은 700번 이상. 물론 이것이 전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의미인지 아닌지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수백 번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정관, 그렇죠. 관리에게 관직을 정한다. 정직이다. 직책을 그렇게 한다. 추봉이다. 막 이런 말들도 쓰이고 또 다른 말들도 쓰이는데 많이 쓰이는 것이 추정, 추존, 막 이런 추숭 이런 것이 많이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현재 쓰이는 추서는 정부는 순직 소방관에게 훈장을 추서했다. 아마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훈련 중에 사망한 2등병을 1계급 추서를 했다. 1등병으로 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추정은 왕은 그에게 영의정을 추정했다. 그렇죠. 추존은 성종임금은 조선의 성종임금은 세자였지만 병으로 요절한 성종의 아버지
의경세자를 덕종으로 추존하였다. 덕종으로. 그렇죠. 성종의 아버지가 세자 시절에 돌아가셨다. 왕이 되지 못하고. 원래 살아계셨으면 왕이 됐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왕으로 덕종이다 이렇게 올렸다. 이때 추존이다 또는 추숭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를 추정으로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영의정으로 추존했다, 추숭했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디까지나 낱말이 구분이 돼서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빼앗는 것, 추탈이다, 빼앗을 탈이다, 탈취한다, 약탈한다. 그렇죠? 나중에, 사후에 빼앗는다, 추탈. 살아있을 때는 관직을 낮춰버리면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죽고 난 이후에 빼앗는 것이다. 죽은 사람의 죄를 논하여 살았을 때의 벼슬 이름을 깎아 없앤다. 네. 글쎄요. 조금 낮추는지 아니면 완전히 없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이다. 빼앗는다. 이것은 이제 추삭이다. 삭은 깎아낸다. 깎을 삭이죠. 그렇죠. 삭제한다. 같은 말이다. 자, 왕은 정몽주의 후손을 기용하고, 또 누구누구의 관직은 추탈하였다. 나중에 이제 다 깎아서 없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추서에 보면 우리가 서운한다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훈장을 준다. 나를 위하여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을 서훈이다. 훈은 이제 공훈자다. 공이다. 그렇죠? 훈공을 세웠다. 공훈을 세웠다 할 때 하는 훈장을 베푼다. 서는 베푼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앞에서 추서할 때 1계급을 추서했다. 진급을 시켰죠. 요즘 우리가 특진이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특진.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공적 다위를 인정받아 특별히 진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죽어서 특진시키는 것은 추서가 되고 살았을 때는 특진을 한다. 1계급 특진했다. 이렇게 하죠.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로 특별히 진급시켰다는 얘기인데 옛날 기록을 보면 이 특진이라는 것이 하나의 계급, 하나의 어떤 품계였다. 이렇게 되겠어요. 고려시대 때 정이품 문관을 특진이라고 했다. 네, 특진이라고 했다. 그래서 995년 고려 성종 14년에 정광이라는 벼슬을 고친 이름이다. 그런데 문종 때 정이품으로 정했다가 특진이라는 이름을 정이품으로 정했다가 충렬왕 때 다시 또 없앴다. 그래서 특진이란 말이 일반적인 의미로 특별히 진급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옛날에는 하나의 어떤 보직, 품계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추자와 서자가 들어가는 글자와 낱말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쫓을 추는 이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쌓을 텐데 흙무더기, 언덕이냐, 그리고 쌓는다는 것이냐, 아니면 고기 덩어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저는 뭐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나는 이것인 것 같다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쌓을 퇴가 들어가는 글자 아래에 열십자를 넣으면 언덕부예요. 이 언덕부자가 부수 글자인데 이 언덕부자가 다른 글자와 합칠 때는 좌부변이라는 이러한 모양으로 바뀝니다. 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때 좌부변할 때 언덕부자를 줄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언덕부에 이렇게 흑토를 하면 선창이다. 부두가, 부두. 그렇죠? 선창. 오늘 나온 쫓을 추. 여기에 나무목을 붙이면 망치태다. 글쎄요. 왜 망치태가 됐을까요? 자, 그리고 수건근을 내면 장수를 얘기한다. 장수. 또는 기업의 총수. 또는, 별 5개 원수.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이것을 쓴다. 자, 여기에 오른쪽에 요거, 수건근자 위에 또 한획이 더 있는 것이다. 이것은 스승사라고 한다. 스승사. 자, 이것을 고기 덩어리라고 하면 오른쪽 부분은 칼을 가지고 칼의 역할이다. 칼을 가지고 고기를 나누는 사람이 스승이면서 또 어떤 지휘자, 통솔자, 장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여기에 큰 개견을 붙이면 사자다. 그렇죠? 사자. 자, 돌아갈 기회도 이것이 있다. 복잡해서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들을 잘 뜯어볼 수 있으면 기억에 좀 더 남는다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사흘태자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이 벼슬관이다 할 때요. 그렇죠? 위에 이것이 없다. 삐침이 없다. 그렇죠? 삐침이 없고 그냥 이렇게 돼 있다. 벼슬관, 집관. 그렇죠? 집궁자하고 또 다르죠. 이것은 이제 여자 이렇게 되는데 이것과도 다르고 세 개가 조금 다르다. 한자에 익숙하신 분은 쉽게 구분하겠습니다만 아직 익숙하지 못하신 분은 이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자꾸 보시면 또 이해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차례서, 펼서, 베풀서, 여기 칠복이죠. 칠복이 이렇게 또자 모양으로도 써서 우리나라의 속자로도 쓰고 일본의 신자체, 중국의 간체자도 다 이렇게 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칠복자가 이렇게도 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같은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여자에 칠복을 붙인 것이 오늘 나오는 글자다. 그리고 나여자 앞에 밥식자를 붙이면 남을 여유가 있다, 남는다. 네. 그리고 조금 거를 척 중인변을 붙이면 천천할 서다, 서행, 차가 서행한다, 천천히 간다. 그렇죠? 좌부변을 붙이면 섬돌, 계단을 얘기한다. 그리고 또는 어떤 제한다, 제외한다 할 때 이것을 쓴다. 그리고 착받침을 붙이면 길도다. 그리고 여기에 삼수와 흑토를 붙이면 칠한다, 진흙이다. 자, 칠한다 할 때는 도색을 한다, 도료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글자다. 예, 글자를 일일이 지금 쓰시고 메모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보고 자꾸 보면 제가 나올 때마다 되풀이 하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한중의 한자를 보면 추서다, 추서. 네. 일본에도 추서란 말을 쓰고 있다. 중국에서는 추서란 말로는 쓰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자체는 이렇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서자가 그렇죠? 칠복자가 이렇게 또자로 바뀌어서 이것이 펼서다, 베풀서다. 자, 추자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정자는 위에 점이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체에서는 점을 하나 빼버리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간체자도 마찬가지예요. 점을 하나 빼버렸다. 네. 그리고 여기에 중국에서는 서자가 신자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고 있다. 네. 중국에서는 추서라고 하지 않고 추수라고 해서 이렇게 줄수자를 해서 아마 쓰는 그런 낱말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추서, 요즘 쓰는 낱말이다. 네. 옛날에는 이런 낱말을 썼는데 조금 달랐다. 추정, 그렇죠? 그리고 추존과 추숭은 특히 임금이 되지 못한 자에게 임금으로 칭해주는 것을 쓰는 말이다. 그리고 훈장을 주는 것은 서훈이라고 한다.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